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정토근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우섭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토근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재정 조례안은 5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했고, 같은 법 제27조에 근거한 활동지원사로 하여금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증가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수요에 비하여 대부분의 장애인이 활동 지원 인력의 경우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관내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나아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각각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의 권리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 처우 개선 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이 조례안 시행에 따른 예산 수반 사항과 조례안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토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일반적인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토근 의원님,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위원회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욱 복지교육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교육국장 호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조례등 심사 특별위원회 최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위원회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위원회가 안성지구위원회, 서안성지구위원회로 분할됨에 따라 제명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이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문 대비표는 부침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의 비용 측에서는 비용 발생이 없으며 관계 법령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한 건 있었으며 검토 결과는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은 그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 규정으로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쪽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 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위원회 지원조례를 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구위원회 지원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안성지구위원회를 지구위원회와 위원회로, 안 제2조 및 제5조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및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을 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2호를 청소년의 문화체험 활동 및 체육대회로 같은 조 제4호를 지역사회 청소년과 주민의 법교육 및 지원 활동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위원회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그 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이라고 이제 있는데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어떤 게 있는 겁니까? 무슨 활동을 하시는지. 예. 네, 미래교육과장 신현선입니다. 청소년 야간 순찰 활동이나 청소년 계도, 학교 폭력 강의나 선도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 법사랑 도전 골든벨도 작년에 했었고요. 한마음 청소년 예술 발표 등의 행사를 했었는데 주최적인 거는 청소년 선도 업무, 청소년 선도 활동에 중점이 맞춰진 위원회입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들이 계속 이게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석하는 이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습니까? 네. 미래교육과장 신현선입니다. 작년 실적을 봐서는 야간 순찰 활동 계도 37회에서 참여위원이 248명이었고요. 법사랑 도전 골든벨 같은 경우에는 150여 명의 학생이 참석을 하였고 한마음 청소년 예술 발표회는 35명의 위원이 참석해서 참여율은 좋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원 금액이 보조금이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보조금 3천만 원에 자부담 300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네. 보조금을. 예. 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통은 의원입니다. 지금 이 본 조례가 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안성지구위원회가 안성지구위원회하고
서안성지구위원회로 분할이 됐지 않습니까? 두 곳으로. 그래서 지금 재정 정비를 일부 개정하는 걸로 제안 이유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실 때 아까 지원이 지금 현재 3천에 300이 지금 자부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두 곳으로 분리되면 양쪽 다 같은 지원을 하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한 곳만 하고 있으신 거 아닌가요? 그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주십시오. 예, 미래교육과장 신현선입니다. 지금 안성지구위원회는 계속해서 여러 해 동안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안성지구위원회는 창립 이후에 사업계획서나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 검토를 한 다음에 예, 집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시다면 지금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할 때 1년간의 실적을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공익적 활동. 네. 그럼 그것이 공익적 활동 1년을 활동했을 때 그 검토하셔갖고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신가요? 예, 지금 설립일이 2023년 7월 6일입니다. 네. 그래서 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집행하고 집행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기간은 네. 그 활동 공익적 활동 보조금 지원받지 않고 있는 그 공익적 활동 기간도 좀 잘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는 부회장님. 기간이 이미 넘었는데도 지원 안 되고 어느 곳은 그 공익적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데도 예산이 지원되고 이러는 그 차별적인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이어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출 의견 좀 봤습니다. 계속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출 의견에 보니까 뭐 반영되신 것도 있고 반영 안 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 미반영된 부분 중에서 여기 제출 의견 중에 청소년 관련 행사 시 공공시설의 무산 사용이 추가되었으면 된다, 좋겠다고 제출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조례에 대한. 네, 근데 여기 이제 미반영인 이유가 공공시설별 감면 규정이 달라서 무산 사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타 조례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어서 미반영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네, 이럴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감면되고 있는 부분들을 네, 그 좀 고지해 주시는 게, 그래서 감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타 조례에 의해서도 이렇게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알려주셔야지 민간 우리 단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법적인 것에 대해서 세세히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영 안 한 걸로만 하지 마시고 요거에 대한 그 받을 수 있는 그 조례라든지 그 충돌되지 될까봐 우려하셨다고 하니까 네. 그것을 좀 안내해 주시는 것이 좀 예, 필요해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현 조례에 감면될 수 있는 사항 발췌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예, 좀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보조금이 언제부터 지급된 거죠? 안성지구위원회인가요? 거기는 보조금이 언제부터 지급이 됐어요? 네, 예, 미래교육과장 신현선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네, 처음서부터 지원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다가 네. 아마 지원된 게 얼마 되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예, 설립일은 2003년 4월 8일로 파악되는데요. 보조금 지원 시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조금은 계속 늘어나고 이제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좀 합리적인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들 주실 의견님들 계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네, 한 가지만 추가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여기에 대해서 여기 단체가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청소년 그 유해 업소 및 우범 지역 선도 계몽 활동을 조례에 담아달라고 그 제출 의견이 있었는데 아까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의 업무로 미반영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요 환경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이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곳입니까? 네, 아니면은 팀장님께서 좀 답변 드리도록 어떤 하겠습니다. 단체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소년 팀장 박재현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각 한 학교에서 뭐 학부모라든지 교직원분들께서 단체를 꾸미실 수도 있고 비영리 법인에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심의회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안 된다. 근데 학교에서 하는 거 가지고는 그 정식적인 어떤 법인이나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 예방위원회 안성지구가 됐든 아니면 이제 서안성 그 지구위원회가 됐든 신청 들어오면 거기도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재는 안성지회에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이건 지정해 주시면 되는 네. 부분이신 거죠? 네. 예, 이건 조례에 이렇게 지금 미반영했다고 하시는 이유가 네.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범죄위원 고유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미반영을 했고요. 네. 승인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심의에 거쳐서 지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안내해 주시면 네, 좋으실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기회 문이 열려 있는 거면 열려 있다고 안내를 해주시면 지금 미반영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많이 한다고 해서 나쁠 거 없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같이 고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견 주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자,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위원회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욱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미래교육과 소관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 대상 범위를 등록 외국인 및 국내 거소 신고 재외동포 여성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용어를 정부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3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문 대부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의 비용 축에서와 관계 법령 발제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연 8억 636만 4천 원이며 사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쪽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안 제1조 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중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규정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국내 여성청소년에서 등록 외국인 및 국내 거소 신고 재외동포 여성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사항이고 안 제4조는 경기도의 매년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토근 의원님.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이번에 지금 그 올라온 일부 개정 조례안 중에서요, 보시면 경기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라고 말씀하셔갖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안성시 여성 청소년 그 보건위생 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안 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혹시? 그동안 도에서 이 지원금이 내려오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내려오고 있었나요? 도비 네, 도비 지원 사업으로 몇 대 몇이었습니까 이게? 저기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좀. 네, 미래교육과장 신현선입니다.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시비 5억 6,445만 5천 원, 도비 2억 4,190만 9천 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도비가 30% 나왔었고 네, 시비가 70%에서 우리 시비 순수 금액이 다시 한 번만 말씀 주시겠습니까? 5억 6,445만 5천 원입니다. 5억 6천이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는 도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아예? 지원은 그대로 되는 건데요. 네. 명칭이 경기도 조례가 변경됨으로써 해서 안성시 조례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30%는 그대로 내려올 거고요. 네, 그대로 내려올 거고 지금 저희가 70% 안성시가 70%를 지원했는데 5억 6천에서 지금 비용 추계를 보니까 지금 8억이 넘었어요. 네. 예, 지금 5억 6천에서 지금 8억이 넘은 걸로 8억 6배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이 금액이 인원이 늘어설까요? 그러면은 금액이 지금 시비 70%, 도비 30% 해서 총 금액이 8억입니다, 부의장님. 여기 네. 총 금액이 8억으로 예. 말씀해서 여기서 지금 30대 70입니다. 70으로 지금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여기에 가장 중점적인 거는 저기 보시면은 재동포 그다음에 네. 이제 등록 외국인과 그렇죠. 국내 예, 거소 신고한 그게 여기에 가장 네, 핵심인 핵심입니다.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앞서 정토구 의원님 얘기하신 부분 이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을 보시면 이제 13,000원씩 해서 5,169명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요. 이 도비에서 내시가 된 금액이라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네. 네. 지금 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11세에서 18세인 안성시에 거주하는 여성 청소년을 보니까 약 14,000명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5천이면은 3분의 1밖에 지금 지원이 안 되는데요. 네. 요거를 그러면 부분적으로 뭐 기준을 두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도비 이제 내시가 내려오면 12 매칭해서 예산을 세우고요.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6,050명 중에서 82% 정도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더 신청 수가 많으면 확보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5,000명은 이제 본 예산에다 잡혀진 금액인 네. 거고 네. 또 하반기에는 추경에 그러면 네. 도비가 내시가 돼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겠네요. 예,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을 계획이고요. 그럼 작년 같은 경우도 내시가 내려왔나요? 하반기에? 그거 예, 팀장님 네, 좀, 팀장님 네. 말씀하셔요. 청소년 팀장 박지원입니다. 도비에서 내시서가 내려오는 게 그 대상 청소년 수, 그러니까 작년 6월 말 기준에서 대상 청소년 수에서 80% 기준을 잡아서 금액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12 부담을 한 거고요. 추후에 인원이 증가될 경우 추경 통해서 예산 확보해야 합니다. 네. 그럼 80% 기준으로 하면 네. 이 예산이 다 소모가 됩니까? 보통 그러니까 그 전년도까지는
그 대상수에 맞게 100%에 맞춰서 금액이 내려왔었는데 경기도 평균을 내봤을 때 평균 신청률이 한 80% 정도다 해서 올해부터는 80% 기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 페이지 1페이지에 보시면 개정 이유가 경기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서 등록 외국인, 그다음에 이제 국내 거소신고 제외동포 여성 청소년까지 확대를 했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이 명수가 그것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거보다 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네, 미래교육과장 신은선입니다. 4시 됐을 당시에 2023년도 6월 기준 등록 외국인 여성 청소년과 국내 거주 신고 여성 청소년의 명수를 포함해서 반영돼서 내시된 금액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황윤 의원님 먼저 하시죠. 지금 5,169명이 어쨌든 추가된 인원까지 포함한 거라고 하셨고요. 이게 신청을 해야 저기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나요? 신청 자격이 따로 있지는 않는 건가요? 과장님 답변. 예. 미래교육과장 신현선입니다.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매년 그 구간이 있습니다. 예, 연령 기준이 있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2006년 1월 1일생부터 2013년 12월 31일생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 연령만 되면 무슨 재산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네. 다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네,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월 13,000원씩 지급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분기로 지급되고 있고요. 분기로 네, 반기, 상반기, 하반기로 지원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방식이 지역화폐로 지원됩니다. 지역 화폐면 청소년이 그것만 쓸 수 있게끔. 카드를 갖고 있고 그 카드로는 여성 생리용품만 네. 구매할 수 있는 걸로 네네. 목적이 한정된 카드로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신청률이 근데 경기도 평균이 보통 80%다. 네. 네. 이거 외국인 청소년들은 어쨌든 언어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런 제도가 있어도 잘 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청을.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혹시 특별한 방식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실 것가요? 청소년 팀장 박지원입니다. 일단 아직까지 구체적인 홍보 계획은 잡지는 못했고요. 외국인 청소년 같은 경우도 요즘 학교 생활을 의무적으로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학교에 홍보를 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제 센터를 통해서 홍보하는 등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게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학교 안 다니는 학생들도 많아서 그 민원과 통해서 그 외국인들 여러 가지 업무를 그 민원실에서 하잖아요. 그때도 여러 가지 외국인 안내 책자 같은 데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 살펴서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학생들은 또 학교를 통해서 홍보가 가능한데 이제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청률 제고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요즘 우리 지금 그 일회용품 줄이기 막 이런 거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성용품 우리 그 생리대를 쓰는데 이제 친환경 제품으로 좀 써서 그 오염도를 좀 낮춰보자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요즘은 이제 그 친환경 물에 그 생리대에서 이제 물에도 녹는 이제 더 이제 그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물에도 녹는 친환경 용품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가격대도 좀 이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들도 좀 만만치가 않은데 우리 여성들이 1년에 총 쓰는 게 12,000개 정도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여성이 평생 이제 그 주기 동안에 쓸 수 있는 게 그 정도 된다고 YTN 사이언스 핫클럽에 그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통계 좀 내갖고 자료가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할 때 지금 현재 이 금액이면 이게 가능할까요? 요즘은 그래서 또 부모님들이 또 건강 위해서 뭐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서 빨아 쓰는 거 막 이런 것들도 막 얘기가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자, 이것은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통장으로 넣어줍니까? 아까 농협상품권 그 무슨 네, 그 해주는 김재교육과장 신현선입니다. 네. 지역화폐 카드로, 지역 카드로. 네, 반기 아싸. 78,000원씩 지원되고 있고요. 지역화폐 가맹 편의점에서 생료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구매할 수 천을 있습니다. 사던 뭘로 사던 네. 우리는 관여 안 하고 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천으로 샀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는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견 없으신가요? 예.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욱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다양한 청소년에게 수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천권자를 확대하고 수상 부분을 개정하며 안성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청소년상 수상자 결정 과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이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문 대비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의 비용 축에서와 관계법령 발제서는 부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연 45만 원이며 사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쪽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현행 조례에서 큰 따옴표 표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은 수상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3조 제2항은 현행의 문예 부분과 예체능 부분의 예능을 통합하여 문화예술 부분으로 개정하고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과학정보 부분을 신설하였으며 효행 부분과 생활 부분을 생활 부분으로 통합하였고 예체능 부분에서 체육 부분을 별도 분리하여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다양한 소속의 청소년에게 수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장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추천권자를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의 장,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 수상 부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8조는 안 제6조에서 8조는 안성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청소년상 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욱 복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신구조 대비표를 보시면요, 수상 자격 및 분야에 지금 현재 저기 원래 현행은요, 문예 부분, 효행 부분, 자원봉사 부분 이렇게 나눠 세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개정안에는 보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문화예술 부분, 과학정보 부분, 자원봉사 부분, 생활 부분, 체육 부분으로서 5개로 늘었습니다. 2개가 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효행 부분이 빠지고 여기를 갖다가 생활 부분이라고 해서 그 효행을 하는 사람도 그 생활 부분으로 그냥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실 그 효행에서 상을 받는 분들이 많이 없으십니까?
오히려 효행 부분을 그대로 남겨놓고 거기서 그 성실하게 어려운 환경에도 성실하게 생활하는 사람도 거기 청소년도 포함시키면 오히려 효행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충효에 이렇게 지금 계속 하던 것이 가뜩이나 우리 학생들이 인성 문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효행 부분이 빠져서 여기 바꾸게 된 혹시 이유가 좀 있으십니까? 이렇게 효행 부분을 생활 부분으로 상의 명칭이 네. 어른한테 효하면 상 받을 수 있는 게 사실 이렇게 효를 실천하라고 중요해 실천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성교육도 그렇게 시키고 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효행 부분 명칭 자체를 없애버리고 생활 부분으로 이렇게 넣으셨는데 거기에다 효행을 살짝 그냥 얹어서 넣었는데 오히려 효행 부분을 두고 여기 그대로 내용이 똑같습니다. 아마 그 생활 부분으로 바꾼 것은 그 효행만 딱 한정돼서 하기보다는 그래도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효행을 좀 많이 실천하는 그런 쪽으로 약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가미를 해서 상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걸 개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효행만 따로 딱 효행 부분에도 보면요. 모든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평상시 가정생활을 돌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 부분에도 보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한 생활과 효행으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효가 빠져야 되냐는 거죠. 생활로 빠진 건 들어가고. 아니고요. 아니 효가 빠진 거죠.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열심히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부모한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이웃에 봉사하고 생활에도 생활에도 충실하게 하고 효행도 잘 하는 그런 청소년을 좀 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약간 조정을 한 겁니다. 예. 아, 그러십니까? 아무튼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효행 부분이 여기에서 굳이 빠져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체육 부분이라든지 그 과학 정보 부분 이런 것들이 더 늘은 거는 더 추가된 것은 좋지만 그 효에 대해서를 생활로 바꾼다는 것은 지금 명칭 바꾼 거지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생활 부분이라고 할 이유가 없이 효행 부분으로 그대로 두고 그 내용만 이렇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만. 네. 네, 그 생활 속에 다 그 효행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효행 속에 생활이 있으면 되죠. 중효예가 먼저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에 보니까 그 왜 그것을 굳이 생활 부분으로 바꿨는지 그 내용은 안에가 똑같은데 거의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흡사한데 이걸 갖다가 굳이 바꿨는지 좀 뒤에 또 뒤에 네, 청소년 보면은 팀장 박지원입니다. 네, 생략하는 네, 부의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일단 분야가 5분야에서 5분야로 네, 뒤에 보니까 생활 부분이 네. 있었네요. 네. 네, 생활 그리고- 부분 그대로 있는데 예. 네. 효행만 없어진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효행이 없어졌네요. 효행 명칭을 좀 이렇게 바꿔서 흡수를 시킨 거는 효행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효도를 잘하는 학생만 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생활 부분으로 녹여서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효행을 낮게 봐서 예체능 없앤 건 부분을 아니고요. 네. 지금 예체능 부분을 문화예술 부분으로 체육 부분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문화예술은 네. 문예 부분을 문화예술로 네. 변경을 한 거고요. 효행 부분을 이제 생활 부분으로 흡수를 시킨 거고 예체능 부분을 이제 예술과 체육 부분으로 좀 나눠서 구분을 했습니다. 효행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예. 그러게요. 제가 네. 옛사람이라서 그런지 그 생활 부분이라고 명칭을 효를 뺀 게
사실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그 우리 가족이 소가족으로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 바뀌고 또 이제 독고도 많아지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그 부분까지도 이렇게 점점 효는 우리 생활 속에서 멀어져 가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청소년상 관련돼서 이 뭐 바뀌는 것도 뭐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뭐 이거 뭐하러 바꾸시는 거예요? 네, 미래교육과장 신현선입니다. 저희 신구조문 대비표에 설명드렸다시피 약간의 부문별 조정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청소년상 선정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청소년 육성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뭐 안 바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제4조에 보시면 수상후보자 추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수상후보자는 각급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추천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판단하에 4조에 대해서 학교장이나 청소년 단체장, 그다음에 읍면동장, 그다음에 각 수상 분야를 담당하는 업무 부서장으로 확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추천권자를 확대한 관할 사항입니다. 뭐 읍명동 네. 동장까지 다 추천하면 뭐 제가 보니까 이거 뭐 상 주려고 작정을 한 거죠 뭐. 예? 사실 작년에도 각급 학교장 추천을 했는데 8명 들어와서요. 저희 각 분야별 1명씩 선정을 해서 추천된 분들 중에 3분은 안 되고 5분 상을 준 실적이 있습니다. 존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없으니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제 9항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제 9항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 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들 거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반대하는 의원님들 거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6명 중 찬성 셋, 반대 0,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제 9항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 10항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욱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3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의 비용 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제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예산 수반 사항은 연 7억 6,944만 7천 원이며 사전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제명을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는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대한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안 제9조 및 10조에서는 준용 및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우리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원래 있었던 청소년 지원위원회에 관한 부분을 규정되고 있으나 그거 좀 빼시고 그 우리 그 안성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서 육성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바꾸신 내용이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혹시 특별히 더 말씀 주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특이한 사항 지금 5년마다 계획 다시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조례 지금 전부 개정하신 거잖아요. 네. 그 특이 사항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시행령이 좀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부합되도록 바꾸는 사항이 특별한 내용은 뭐 없습니다. 요즘 보면은 지원 사업에 보시면요. 지금 4조 지원 사업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청소년 이제 학교 밖에서 하시는 사업들 중에 보면 인식 개선 사업, 교육 사업, 자립 지원 사업, 여가 문화 체육 사업, 건강 의료 이런 사업, 급식 지원 사업, 직업 체험 사업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인성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사업에 전혀 여기도 보면 좀 아쉽게 안 담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문화 교육 시켜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좀 사업에 포함돼서 네. 요즘은 과거에는 인문학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이 그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담겨졌으면 하는 그러니까 파랑에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 인문학 교육 좀 보다 좀 재미있게 네. 이렇게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행령이 바뀌어서 뭐가 바뀐 건지를 설명을 해주셔야죠. 예? 그 담당 팀장이 예, 말씀하세요. 네. 네, 미래교육과장 신혜선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2조 정의와 3조 지방자치단체 책무, 12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관련한 사항,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아니 그렇게 시행령. 말씀해 주시지 말고요. 네네. 이게 뭐가 바뀌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바뀐 게 있으면 그걸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이 사업이 조항- 바뀐 게 있으면 사업이 바뀐 게 그거는 말씀해 달라고. 예, 이 조항의 신고조문 대비표를 전체적으로 못하고 전부 전체적인 바뀐 건 개정- 알겠는데 네네. 그래서 그게 시행령이 바뀌면서 뭐가 바뀐 건지를 얘기를 해달라고요. 사업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목적이 바뀐 거예요? 아니 정의나 책무나 그 개별 조항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조례에 사업이 바뀐 게 담았습니다.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률에 의해서 관련 정의나 명칭이나 사업 내용,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안성시 조례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이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였는데 이 제목이 이제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전부 개정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제 개정을 할 때는 법에 전체적인 내용이 변경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변경을 하는데 도대체 뭐가 바뀌었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조례안을 쭉 다 보니까 1조부터 시작을 해서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있었던 우리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그 법률에 대한 부분이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1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개정안을 내신 이유가 기존의 것에는 이렇게 법률에 따라서 있다라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정의를 갖다가 해놓으신 것밖에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부 개정 조례안을 하신 이유가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거를 시행을 하겠다라는 걸로 주안점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제 뭐 시행령이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넣습니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맞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법률에 대한 위임 사항을 갖다가 명시해 놓은 거라고밖에 여겨지지가 않네요. 네.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통원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삭제할 부분들은 삭제하셨습니다. 아까 보니까 처음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우리 기본조례 제5조부터 13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에서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것을 지금 현재 안성시 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운영조례에 따라서 육성위원회에서 하게끔 그 넣는 부분을 지금 현재 삭제하고 바꿨던 거 하나 하고요. 기존 조례에는 청소년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가 바뀌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안성에서 수립하지 않고 그냥 경기도에서 내려온 경기도에서 시군의 자료를 일괄 취합하여 배부한 것을 따라가는 걸로 지금 그것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 이 조례가 바뀌면 그냥 어떻게 하라 하면 어떻게 따라가는 거 그걸로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시군에서 하는 일괄적으로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그 사항인 거 아닙니까? 15조부터 20조까지도 규정을 삭제했고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계획하고 5년마다 수립했었는데 계획하고 수립하지 않고 경기도 거를 그대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라고 이제 취합해서 일괄 자료를 취합해서 배부하는 걸, 그거 우리가 따라가면 사업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자율성이 없죠. 네. 좀 그 부분에 대해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원한 건데 지금 계속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청소년 팀장 박재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5년마다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시군에서 자료를 내도록 공문이 오고 그걸 취합해서 경기도에서 계속 수립을 해왔던 거고요.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조례랑 맞지 않아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저희 이제는 이게 바뀌면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똑같이 다시 지금까지 해왔던 계획해서 대로 우리 안성시에 맞게. 경기도에서 전체 계획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 내 각 시군에서는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요러요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니까, 아니면 내려는 자료만 내면 됩니까? 예, 경기도에서 수립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따로 수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는 자료만 네. 제출하면 되는 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설명을 해달라고 지금 바뀐 부분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지금 계속 안 나온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의견 주실 분들. 네.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우리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혹시 언제가 됐는지 아십니까? 이게 제정을 한 걸 보니까 우리가 시행이 2019년 5월 17일입니다. 19년. 근데 이제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자체가 시행이 2021년도, 시행령이 22년도, 시행 규칙도 21년도 9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안성시에서 이 부분을 먼저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법률이 나왔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를 하는 걸로 다 바꾸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게 맞나요? 네, 미래교육과장 신현선입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년 5월 17일부터 시행된 거는 제가 조문을 확인해서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전에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설명 자세히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부분은 어쨌든 법 제정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명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조례에서는.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해갖고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그 학교 밖 청소년 예, 우리 황인 의원님. 예, 기존 조례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건 없어지는 건가요? 네, 그게 육성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게끔 육성위원회 조례를 작년에 개정했습니다. 청소년 육성위원회 조례로 거기에서 육성위원회가 있으니까 청소년 지원위원회는 기존에 있다가 없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그대로 가는 거죠? 네, 지금 뒤에 비용 축에 보면 지원센터 운영비가 다 들어있는 거죠? 네. 육성위원회는 그럼 기존에도 있었던 건가요? 네, 미래교육과장 신현선입니다. 2013년도 10월에 조례 일부 개정하면서 안성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회의 기능을 좀 개정했었는데요. 거기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사항도 있고, 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이나 청소년상 선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기능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네. 청소년 지원위원회는 없어도 된다고 판단을 하셔서 지금 없애는 네.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대한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급식비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 몇 개소가 되는 건가요? 안성에. 네, 말씀하세요. 네, 청소년 팀장 박지원입니다. 2개소 있습니다. 아, 안성에 2개소밖에 없습니까? 네. 그러면 그냥 대한교육기관 통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여기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이 두 개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대한교육기관 지원은 말 그대로 대한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청소년 있습니다. 지원센터로 나가는 급식비라고 네.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공도에 있는 그 학교 밖 그 우리 그 청소년들 그 센터죠, 거기가 꿈드림인가요? 거기 있고 또 안성에도 있나요? 꿈드림?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있죠. 예, 로뎀나무 국제 대안학교 공도에 아, 로뎀나무 학교도 지원 받아요? 대안학교입니다. 예. 예. 지원 받아요? 그 고등학생 로뎀도? 48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길 지원해 주면서 거기 거의 다 무허가 건물들 아니에요? 예, 말씀하세요. 예. 청소년 팀장 박지원입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말씀하신 대로 공도의 꿈드림 센터 하나 있고요. 로뎀나무나 디모대학교는 대안학교로 급식비만 지원이 나가고 그지 있습니다. 대안학교인 네. 거죠? 네. 센터는 한 군데만 한 있습니다. 군데. 네. 그 안성에는 혹시 안성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 로뎀나무 같은 경우는 거긴 외국인들이 더 많지 않아요? 네, 청소년 팀장 박지원입니다. 예, 고려인 학생들이 고려인? 네, 있습니다. 아, 고려인 위주로 네. 있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 한 48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디모대 학교가 48명이고요. 정원이 로뎀나무 같은 경우는 120명입니다. 120명이요? 네. 중등 60, 고등 60 해서 120명입니다. 그 이거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조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로. 아, 그러니까 네.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 중에 네. 그 120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네. 그러면 거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이걸로? 조례로. 뭐 하여튼 그 개선 사업이나 뭐 이런 그 우리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나요, 혹시? 급식비 외에 지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아,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례는 그거까지는 안 돼. 이게 지원되는 건 있는데 이제 그 항목에는 그건 다 뭐 모르겠다는 거죠, 아직 그 사업 자체. 대안학교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지원이 나갈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대안학교이기 네. 때문에요. 사죠? 이제 포괄적으로 좀 지원은 좀 해놨는데 아직 지원한 적은 없다는 거죠?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은 급식비 외에는 없는 아, 걸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네,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허욱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미래교육과 소관 동안선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동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기간이 2024년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 집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 단체에 재위탁하는 것을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민간 위탁 근거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6조 및 안성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입니다. 동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은 죽산면 중석길 21-4 2층에 소재하며 규모는 536.31제곱평방미터입니다. 2024년 예산액은 총 4억 1,747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간 민간 위탁을 할 계획이며 위탁 사무는 청소년 문화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청소년 자율활동 및 역량 개발 지원과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수탁단체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후 안성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 위탁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부침이 민간 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 보고는 3에서 4쪽을, 성과 평가 및 관계 변명은 5쪽에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안선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이 동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죽산에 있는 건가요? 네, 네, 죽산 시내에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는 대부분 이제 1쭉, 3쭉, 그다음에 죽산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겠네요. 네. 네. 지금 이제 민간 위탁을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청소년에 관련돼 있는 특별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이 이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그거에 이제 비하면 이제 관장님 한 분에 청소년 지도사 2분 있고 행정원이 1분이 계세요. 근데 이 사업을 위탁을 해서 하기까지는 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이 많아야 할 텐데 명수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 명수를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저희가 최소 인력으로 다 운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최소 인력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저희가 뭐 예산에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예. 청소년 팀장 박재현입니다. 일단 그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 규정에 나와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배치 최소 인력이 1명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1명이고, 그리고 이제 수용 정원으로 따졌을 때 수용 정원의 4% 이상을 좀 확보를 해라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동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수용 정원 80명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4%면은 한 3명에서 4명 정도. 4명이면 지금 부족한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 올라왔었는데 사실은 삭감이 좀 됐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 평가 결과서를 보니까 이제 잘된 부분이 있고 잘 못된 점 이렇게 나와 있어서 평가 결과서 보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페이지 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게 이제 글씨가 안 보여서 제가 따로 좀 받았는데, 운영 및 관리에서 이제 미흡한 점들하고 잘된 점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미흡한 점 같은 경우도 이제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나 뭐 이런 것 등이 제시가 안 됐다. 이런 부분들도 민간 위탁을 할 때 한 번 더 받아보셔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연도별 이제 사업 계획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이겁니다. 청소년 이용률이 굉장히 낮은 편인가요? 높은 편인가요? 청소년 팀장 박지원입니다. 이게 지금 그 여가부 산하 한국 청소년 정책 잠시만요. 정책연구원에서 2년마다 수련시설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지금 붙인 문서로 넣은 건데요. 네네. 당시에 동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수용 정원을 100명으로 잡았었습니다. 이게 운영 초기이기도 하고 그냥 여건을 봤을 때 100명 정도가 맞다고 생각해서 100명을 잡았던 건데 그게 조금 과다하게 잡혀 있었던 상황이고 그 평가 지표 내에 분모가 그 수용 정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과다한 수용 정원 때문에 이용률이 좀 낮게 나온 거는 있습니다. 네. 근데 잘된 점을 보면 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 시설 이용률은 98%, 네. 청소년 자율적 문화공간 이용률 또한 80%로 매우 우수한데 미흡한 점에 보면 수용 정원 대비 연간 청소년 시설 이용률이 25%로 낮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80%까지 올려야 된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죠? 100명을 계상을 했는데 네. 거기에 25명 정도만 와서 그럼 이 시설을 이용했다는 말인가요? 청소년 팀장 박지원입니다. 그 네. 이용률 계산하는 산식이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분모가 수용 인원이 되고 수용 정원 네. 대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네. 거죠. 잘된 건 그냥 이용자는 많지만 네. 수용 정원은 너무 적어서 수용 정원이 많이 잡혀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게 나온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작년에 80명으로 수용 정원 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을 했고요. 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50%까지는 끌어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는 진짜 이용객이 없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흥미롭지 못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으냐. 사실은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도 어차피 결과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죽 죽산 삼죽의 이제 아동 이게 그 제가 수치까지는 다 몰라서 이제 아동이랑 청소년이랑 청년이랑 다 합한 명수가 일죽 죽산 삼죽에서 17,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청소년을 비중을 둔다면 사실은 이거보다 더 적겠죠. 확실히 적긴 하겠는데 이 아이들이 과연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얼만큼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이용 객수가 나와 있는 산출된 게 있을까요? 여기서 나와 있는 식 말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과장님. 네, 미래교육과장의 신현선입니다. 저희가 지출받은 실적 보고서에 그 프로그램별 추진 인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시기별, 일자별 사업 내용, 그다음에 참여 인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참여한 거는 연간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운영에 대한 참여 인원이 1,443명이었고요. 네, 각기 프로그램별로 최소 10명에서 많게는 한 234명까지 이용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네. 뒤에 나와 있는 세부 내역으로 봐야 되겠군요. 시설 이용률이 계속 저조하게 나왔다 그래서 저는 객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숫자만 생각을 했고 프로그램의 개수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동북권은요. 저희가 이제 안성에도 하나가 있죠. 안성. 그리고 이제 동안성도 있는데 동안성 같은 경우는 동북권에서 아이들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계속 서포트를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성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제가 봤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안성시청 홈페이지 맨 아래에 이제 부속 사이트라고 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부속 사이트에 이제 복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성시 청소년 문화의 집은 나와 있는데 동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은 링크가 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홈페이지 내에 제대로 위치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그 민간이 딱 동의안 요거 제출해 주신 거 이렇게 검토를 했더니 사실 그 우리 안성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첨부 자료가 잘 좀 들어와 있나 해서 좀 꼼꼼히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면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좀 내신 걸로 좀 보여집니다. 과거에 올라왔던 것들에 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에 흡족하다는 건 아닙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까 말한 그 실적 사업비가 쭉 이제 미리 좀 많이 좀 자료를 요구했고 좀 질문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자, 프로그램 사업비가 4,800 순수 10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수 12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업비를 제출을 하셨는데 몇 회 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몇 회. 근데 그 회에 몇 명을 할 건지가 가상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 평가를 매길 때 우리가 몇 명 정도를 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그 사업이 제대로 시행을 한 건지 잘한 건지 못한 건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청소년 국궁체험도 보면은 1,96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건 도비십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제 5천만 원을 총 갖고 이제 사업비를 쪼갰는데요. 국궁체험, 청소년 가족, 전통무예 및 체험 캠프 2,100만 원 쓰고요. 그 안성시 학교 특기적성 국궁체험교실 운영에 840만 원 씁니다. 관내학교에서 진행이 되고요. 안성시 지역 축제 체험부스 운영에 한 100만 원 정도를 씁니다. 죽주 바우덕이 그 행사에 쓴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인원이 없어요. 그러면은 자 20회를 한다 그랬는데 한 명만 되고 20번을 했어도 그거는 잘함입니다. 20회를 채웠으니까. 여기 보면은 몇 명이 있죠. 목표치가 나와야죠. 사업에. 우리가 이 돈을 쓸 때 몇 명 정도 하겠다. 그래서 연평균 인원을 우리가 500명은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했다면 좀 못한 달이 있으면 좀 열심히 한 달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평가가 제대로 이어지지. 지금 여기 보면은 청소년 시절 종합 평가 및 안전 위생 점검 보면 이렇게 쭉 평가표가 있습니다. 적정 이렇게라고 매겨졌는데요. 2명만 됐고 해도 그만이고 3명만 됐고 해도 그 횟수만 채우면은 이거는 적정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계획을 받으실 때 몇 명이 목표치가 몇 명인지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우리가 다 우리 시민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이것이 지금 과연 몇 명한테 돌아갈 것인가 봐야지 이 예산서도 제대로 잘 계획성 있게 짠 건지 알 수가 있지. 이렇게 해갖고 예를 들면 몇 명 오지도 않았으면 그 예산이 잘 집행됐다고 보기가 좀 어렵겠죠. 그리고 이거 지금 현재 여기 재위탁 주실 건가요? 아니면은 공개 모집하셔가지고 수탁자 바꾸실 공개 계획이십니까? 모집할 예정입니다. 수탁자 바꾸실 계획이십니까? 공개 모집해서 아니 그러니까 수탁자 바꾸실 계획이시냐고요. 아니면 재수탁 주시려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아니 공개 모집해서 네, 공정하게 공개 모집은 하는데 네네. 자 공개 모집을 지금 자꾸 공개 모집 하시는데 공개 모집 하셔가지고 보면은 기존적으로 거기 줬던 데 도로 주려고 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네. 공정하게 저희가 심사를 해서 공개 모집을 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러십니까? 선정하려고 합니다. 네. 재위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재위탁 하려고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계속 공개 모집이라고 계속 하시니까 네네. 수탁자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아니십니까? 그렇죠. 예. 그 말씀인즉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까 4명으로 인원이 정해졌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급여 가이드라인을 운영비 전체 사업비를 좀 받아봤습니다. 근데 여기 전체적으로 받아보니까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너무 높은 호봉, 너무 높은 뭐 인건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관장님이 17호봉이십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14호봉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 두 분은 이제 호봉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총 사업비가 한 사업비 대비해서 비례해서 여기 지금 예산 그 금액이 나왔는데 2억이 인건비로 그냥 나갑니다. 총 사업비가 4억 1,747만 원인데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국도비 도비 있는 거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순수는 3억 3천인데 거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2억이 인건비로 빠지는 겁니다. 이 관장님하고 청소년 지도사가 호봉이 높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빠졌는데요. 여기 배치 청소년 지도자가 고정액입니다. 211만 4천 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원이 2급이라 3호봉 받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똑같이 8시간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얘기 나올 때 너무 호봉수가 높다 이렇게 시에서 우리 복지교육국의 같은 국에서 나온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봉이 너무 높다. 능력이 되면 높은 호봉이 있어도 그 일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받았습니다. 급여를 깎거라 뭐 오만 얘기를 다 들었는데 자 여기는 지금 올라가면 호봉이 지금 자동으로 지금 인상돼갖고 지금 여기 다 반영돼갖고 동의안 올라왔습니다. 동의안에는 지금 현재 계신 분들 걸로 해서 예산 24년도 본 예산 이거 급여 이거 예산은 바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서 올린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여쭤본 이유가 재위탁을 주실 거냐 아니면은 할 것이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지금 같은 거라며 그러면 지금 다른 곳에서 다른 대상자들이 급여에 대해서 좀 한마디로 절약을 해서 이 프로그램 사업비가 높게 잡힌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가점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분들은 이직하게 되나 아니면 고용 승계 되나요? 새롭게 받으시면. 네.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네, 예, 우리 원래- 과장님 말씀 좀. 네. 네, 미래교육과장 신현선입니다.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해서 법인 수탁 요청하는 법인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의해서 선정할 계획이고요. 청소년 관련 지침에 법인이 바뀔 경우에는 관장은 법인에 지정하도록 돼 있고 그 종사원 직원들은 고용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고용 승계 해주신다는 네. 거죠? 예, 왜 그게 가장 염려입니다. 왜냐하면 이 민간 위탁이 그냥 끝날 경우에 고용 승계가 안 돼서 직장을 바로 잃게 되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게 어느 쪽에서 선정이 되더라도 지금 선정이 되더라도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사업비 도비하고 시비가 이제 5천만 원 내려오는 사업비를 좀 요거를 한 가지만 예를 좀 들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국궁체험에 1,960만 원 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요 수양정이에요. 여기는 안성에 있는 국궁장이 아닙니다. 여기 용인에 있는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는 안성에 있는 그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지금 용인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그리고 보시면은 2,100만 원 쓰는 그 청소년 가족 전통무예 및 체험 축제도 보면요. 예천 경기도 일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녀서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물론 이 체험을 계속 하는데 대회 참가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그런다고 치는데 이렇게 1,000만 원이 대회 그냥 참가비라고 1,0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만큼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이 심사할 때 이렇게 됐을 때 이 정도면은 정말 알차게 잘 하고 있구나, 운영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 계속 체험학습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안성에 있는 관내에 있는 국궁장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원들 의견 없으시죠? 전체적으로 이 평가는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원래 여기에는 우리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의견들은 반영이 안 되나요? 평가에는? 예. 청소년팀장 박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평가상에는 반영이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는 그게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네, 이용 청소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네. 그럼 어떤 항목이 있는 거죠? 만족도 조사는? 항목 구체적으로 뭐 시설 면에서 어떤지, 프로그램이 어떤지 여러 가지 그거를 항목들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물으려면 네. 이제 설문조사 방식으로 해요? 뭘로 해요? 그거는? 설문지로. 설문지로? 네. 그래서 그런 게 이 내용엔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 종합 평가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 외에 만족도는 어때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고. 5점 만점에 4.29점 정도 됩니다. 4.19점? 29점. 네. 4.29점이면 정도. 좋은 건가요? 높은 편입니다. 좋은 편이에요? 네. 또 우리 청소년들이 좀 만족할 만한 시설에서 85점. 한 85점 정도 나온 거 좀 환산해 주시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차피 변경 위탁으로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어차피 공개 모집해서 진행하시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정토근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5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무예 진흥법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 발전시키고 안성시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5조 시장의 책무, 보조금 지원 및 보조금 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전통무예 지도자 및 전통무예 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4년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끝으로 수원시는 화성행궁에서 무예 24기 시범을 매주 월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 그 정조왕 때 당시 정용영에서 펴낸 무예도보 통지에 실린 24가지 무예를 시범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거기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고상영 체육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체육평생학습과장 고상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네, 고상영 체육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정천식 의원입니다. 안성시에 전통무예 단체나 뭐 법인이 몇 군데가 있을까요? 저희 마이크 켜 있는데 지금 현재 안성시에 등록된 전통무예 단체는 궁도협회하고 태권도협회 두 곳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체육회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또 타 단체에 따른 건 없나요? 지금 현재 여기에 포함된 곳은 여러 개 있으나 지금 현재 단체로 등록된 곳은 두 곳이고요. 지금 이제 전통무예에 이렇게 이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보면요. 지금 현재 탈춤, 살풀이, 태권도, 택견, 씨름, 궁술 네. 등의 그 무예와 문화유산법상 무형문화재인 전통, 공연, 예술, 공예, 그다음에 미술 등에 관한 전통 기술, 전통적인 놀이, 축제무 기회, 이제 무예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없다 보니까 네. 아직은 등록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조례가 없다 보니까 그게 네, 지금 알겠습니다. 현재 등록을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토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우욱 복지교육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안성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평생학습대학의 사업명을
안성맞춤 아카데미로 변경함에 따라 안 제4조, 안 제6호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상위 법인 평생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 배치에 관한 근거를 강조하고자 안 제18조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2조 제6호 및 제7호에서는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포상을 안 제25조 제2항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25조의 2는 자원봉사자 모집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그 밖에 안 제15조, 제10호, 제21조 별표 1과 2는 앞서 설명드린 조항 변경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이후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관계 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이쪽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6호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변경된 사업명을 반영하는 사항이며 제10조, 제3항과 제12조, 제6항, 제4호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제10호에서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제18조로 오기되어 있던 사항을 제17조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8조 제1항에서는 평생학습관장과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다 해서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제26조와 통일시켜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2항과 3항은 각 3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1조의 내용에서는 기존에 오기되어 있던 21조를 20조로 정정하는 사항이며 제22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사항에서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 등을 보다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교육지원 대상자로 지정한 사람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같은 조 제7호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3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기존의 사용료 반환 불가 원칙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제25조에서는 평생교육과정 수료증 발급과 안성시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상을 구분하기 위해 기존의 조문을 제1항으로 하고 포상 관련 사항을 제2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25조의 2를 신설하여 평생교육 사업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과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을 명시하는 내용이며 제26조의 제1항에서는 평생학습관이 보조금 등 지원 경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안성시 직영으로 운영됨에 따라 평생학습관 단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7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단어 및 준말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이와 같은 정비에 따라 별표 1과 별표 2 내의 조항도 개정안과 맞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그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22조에 나와 있는데요. 22조의 각 호에 있어서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7호에 보시면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고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으로 변동을 하시는데요. 이게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이라는 말은 그럼 한 아이가 19세가 되면 면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네,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안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상인 가정 단 시의 주소를 준 경우의 지원이라고 해서 좀 수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몇 조였었죠? 3명을 2명으로? 이해하지? 아까는 이상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 응? 그렇지. 아까 이상이라고 그래서. 이하. 네. 예. 이하로. 이상. 예. 이상.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뭐 전체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 더 주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없으신 것 같고 그럼 수정, 예, 어떤 거 말씀?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예. 25조 2항에 보면은 이번에 이제 자원봉사자들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게 신설돼 있는 건데 이게 그 전에는 그러면 자원봉사자들 실비를 지급을 안 했나요? 조례에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실비 지원이 안 됐다. 네. 그 실비 지원은 어느 정도 금액을 실비 지원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체육평생학습과정 고상정입니다. 현재 조례상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금액 개정을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요. 이 안성시 자원봉사 활동 및 재능 나눔 지원 조례에서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4시간을 근무하면 실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네,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교통료는 3,000원, 식대는 10,000원 이하, 이런 식의 기준이 세부 규정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따라갈 계획입니다. 네, 잘 많은 알겠습니다. 금액은 아닙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네, 이 수정안이 들어왔으니까요. 우리 의원님들 의견들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안성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안 제22조 7호 만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고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에서 2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시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고상영 체육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